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 와, 기대된다. 와, 오늘도 손님이 많네. 주문이요. 주문 빌리기 전에 서둘러야겠네. 셰프, 손가락이. 어떡하지? 119 불러. 어머,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지혈제를 뿌려야 되나? 소독을 해? 어서 119. 요리를 하다가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위급 상황이 벌어졌네요. 손가락 절단 사고 응급 처치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요. 손가락 절단 사고 응급 처치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자, 권유준 원장님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권유준 원장님을 기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기사에서요? 네, 이 수지접합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뭐 권위자다, 명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점수 따겠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TV 드라마 같은 데서 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멋지신 의사 선생님 오셨네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만화를 봤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것은 이제 회사에서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프레스나 기계에 의해서 손가락 네. 절단되는 게 가장 많고요. 아, 작업장에서요. 네, 농사일을 하시다가 농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다치거나 절단되는 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사진들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문에 의해서 집에서 차문이나 문틈에 손가락이 껴서 손가락의 첨부가 아니, 절단돼서 차문에서도 절단 사고가 납니까? 네, 뼈가 부러지는 것 이상으로 절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원장님 저 사진은 또 무슨 사진인가요? 저 사진은 이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의해서 손가락 4개가 절단되었던 환자입니다. 예. 수술해서 잘 경과가 좋았던 환자입니다. 네. 아우. 보시면서도 어떻게 저런 상황이 발생하지 이런 네. 생각이 드실 텐데 실제로 사실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손가락에 끼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때도 차문에 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아찔했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급처치에 관해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응급처치에 대해서 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손가락 방법에 절단 대해서 네, 설명해 방법에 주시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다치게 되면 일단 네. 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먼저 지혈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부에 대해서 다친 손에 대해서 일단 압박 붕대로 감아서 네. 지혈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절단된 손가락이 뭐 바닥이나 아니면 장갑 속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네. 생리식염수에 간함 깨끗이 씻어서요. 네네. 젖은 꺼즈로 이렇게 싸줍니다. 네. 그다음에 마른 꺼즈로 다시 한 번 더 싸서 네. 비닐봉지에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과 얼음이 1대1로 이제 같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네. 넣어주겠습니다. 네. 냉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이것을 다시 이제 수의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손가락 절단 시에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한 7단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절단 사고 때 대응 방법에 있어서 일단 뭐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저희가 조금 모아봤는데 하나씩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만약에 뭐 이가 빠졌을 네. 경우에 네. 그때는 우유에 담가가지고 병원에 간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손가락도 우유에 넣고 가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그거는 네. 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실제로는 가장 깨끗하게 해서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군요. 깨끗하게라면 뭐 정수기나 수돗물이나 네. 이런 걸 사용하면 될까요? 생리식염수에 씻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가 없다 그러면 네. 깨끗한 수돗물이나 정수기물, 생수 이런 걸로 세척을 해서 와도 되고요. 네. 그것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그냥 빨리 포장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가 철철 나는 그 손가락에 지혈제를 이렇게 뿌려서 병원에 가도 됩니까? 네,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뭐 집에서 피가 나면 이제 하얀 가루를 뿌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 오시기 전에 하얀 가루를 뿌려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가루가 피와 이렇게 응고가 돼서 이제 떡이 돼서 말라붙으면 나중에 이제 수술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수술 시간이 약 30분 정도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혈제는 뿌리지 않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혈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절단된 손가락을 네. 냉장고, 아니 냉동실에 넣는 거예요. 냉동실에. 네. 그래도 됩니까? 이제 차게 해서 보관해서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건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요. 네네. 이거를 이제 이제 얼음을 바로 이렇게 손가락에 접촉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네. 손가락을 절단된 손가락을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손가락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겠죠. 다시 재접합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피가 통하지만 이게 얼면서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이게 한 2, 3일에 걸쳐서 서서히 손가락이 괴사되는 그런 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절대로 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냉장을 해서 차게 해서 오시는 네.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냉동을 하게 되면 세포 손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거지와 압박 붕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사고 현장에 이제 꺼진 압박 붕대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마른 수건이나 손수건 아니면 뭐 넥타이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싸서 지혈을 해서 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넥타이 이런 거 몸에 있는 옷 같은 걸로도 이용이 되는군요. 네, 그런 분들도 환자분들 간혹 계십니다. 네. 아. 저희는 막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원장님은 워낙 담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플라스틱 통이나 아이스박스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냉장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스박스나 플라스틱 통이 있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사고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지 없을 많은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비닐 봉지나 뭐 종이 봉투에 싸서 병원에만 이제 몇 시간 내로 빨리만 오신다면 수술 결과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생각보다 많이 으깨졌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가도 될까? 이 손가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요? 병원에 있으면 환자분께서 손가락이 이제 절단 사고를 당했는데 손가락을 가지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실제로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당황해서 네. 겁이 나고 뭐 아무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몸만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이게 손가락이 압계 손상이 심하거나 훼손이 너무 심해서 이게 갖고 병원에 와도 못 붙일 거라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냥 버리고 왔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것을 세척을 해서 다시 수술을 하게 되면 붙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훼손이 심해서 붙일 수가 없는 뭐 불가능한 경우에도 손톱이라든가 피부 네. 일부를 이렇게 또 이식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단 사고를 당하시면 환자분께서 너무 당해서 찾을 경황이 없으시면 보호자나 가족분이라도 꼭 찾아서 오셔야 되고 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장갑 속에 이렇게 손가락이 같이 있는 경우도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장갑 채로 갖고 오시면 병원에서 그 장갑을 뒤져서라도 손가락을 네. 찾아서 다시 재접합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신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네. 꼭 그 손가락을 잊지 않고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 병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딱 일이 발생했을 일단 때. 이제 사고가 딱 발생하면 환자분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오후 2시에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관절이나 뭐 척추나 어깨 이런 데는 자기가 평소에 아프니까 네. 병원을 미리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섭외도 해놓고 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이런 외상이나 절단 사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종합병원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셨다가 대부분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지 접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아침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루 종일 병원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기 병원에서 안 되고 또 다른 병원 가셨다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오시다 보면 수술 시간이 너무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수술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어떤 병원이 수지 접합을 하는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 119에 도움을 받으시면 아, 되겠습니다. 119 에. 119 구급 대원님들은 어느 병원에서 이제 수지 접합 의사와 시설이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손가락 접합 시 치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네, 손가락이 이렇게 절단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은 그냥 꼬매버리는 방법입니다. 단단 봉합술 꼬매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피부를 떼서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 피부 네. 이식술. 그다음에 옆에 살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뭐 국소 피판술, 손바닥 살을 갖다 붙이는 뭐 이제 무지구 피판술, 뱃살을 갖다 붙이는 폭부 피판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재접합술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이게 뭐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우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손가락 이제 절단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방 방법에는 첫 번째
손가락 사고는 이제 주로 이제 신규 직원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숙련도가 떨어지는 그 직원들한테서 발생하기 때문에 크던 이제 직원들 그럴 것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네네. 가정에서는 이제 문틈이나 장롱문, 창문, 차문을 세게 닫을 때 특히 이제 어린애들, 아기들이 이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큰 애가 이제 예를 들어 성질 나서 문을 세게 닫았다. 따라오는 작은 애가 네. 손가락에 끼어서 절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3, 4월달에 이제 농사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농기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계절별로 보면 3월달, 11월달이 많이 발생합니다. 3월달은 역시 신규 직원들이 많아서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발생하는 거고 11월달에는 날씨가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만 추워지면서 네. 이제 뭐 순발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네. 요일로는 금요일 날 또 많이 발생합니다. 금요일이요? 예, 주말에 이렇게 쉬니까 네. 약간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실 수가 사고 있겠네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잘 피하고 예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손가락 절단 사고와 그에 대한 응급 처치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권유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